겨울에 또 치킨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항상 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맛있는 닭고기 그리고 건강한 닭고기. 아니 근데 저 공간에 대한 활용 방법을 딱 생각이 났어 지금. 네네. 그 공관이라고 하면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에 스튜디오 옆에서 교실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거 빡빡하게 들어가시면 한 50명 가까이 들어가는데 널널하게 들어가면 30명 정도 네. 들어가시는데 저기를 살짝 그 의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옹기종기 모아놓고 운조 커피, 루가워티, 네. 티팡 보이차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네. 백년합편, 네. 마니커, 네. 소화 안 되면 가스활 네. 이런 거 다 드리는 우리 협찬 그 이거 그냥 무료 제공하는 이 뭐 안 돼요? 그럼 드릴 수 있는데 드려서 뭐 하실 거냐고 거기서. 아니 그뭐 지나가시면서 들러서 그냥 얘기도 하시고 뭐 카페지 뭐. 카페처럼. 3프로 카페. 카페로. 하면서 3프로 구독자들끼리 만나고 뭐. 그러니까요. 그저 안 그래도 가스활에서 저기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놨어요. 네. 저기 한 500병 들어 있거든. 네네네. 자 우리 주문하시면 가스활 하나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많이 자기가 그냥 닭고기. 본인이 인건비 들어가니까 본인이 그냥 드시는 거야. 자, 그렇게 기체해놓고. 편하게 오고 가면 들르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임 같은 거 필요하실 때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가 또 다 활용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 모임을 활성화 시켜주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수정 취재팀장입니다. 권 팀장님이 그런 모임을 참 주도를 잘합니다. 나갈 때 소팔메도 한 2씩 준다는데. 와, 네, 참 아직 인사를 하기 전이라 뭐 말도 못하고 네. 여기 업무 지시 무겁게 잘 받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모임 하시는 걸 좋아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 3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그 어제 제가 그 뉴스 3하기에 앞서서 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 여부 판정할 때 네. 그 대주주 다 포함되냐 안 되냐. 네. 진짜 그 얘기를- 대주주 같은 사람들도 그럼 다 이거 뭐 가족 합산 이거 없어지는 거냐 이거? 예, 근데 네. 김프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제대로 취재가 좀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국회 한 보좌관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그거는 네가 취재를 안 한 게 아니고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 미정이네. 미정은 아니고 네.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네.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냈어요. 그거 보고? 예. 그거 듣고? 아유 뭐 김프로님 한 말씀 하시니까 추경호 부총리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일단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다들 아실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한 사람이 뭐 9억 원씩 한 사람당 9억 원씩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근데 둘이 합산되면은 18억 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과세가 됐는데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네. 그 지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직계, 존비속 등이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대주주라고 묶어서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최대 주주. 네. 최대 주주만 하고 이거는 최대 주주는 이게 합산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서로 이게 좀 그 주식을 그렇죠. 나눠서 그 팔아가지고 주식을 불법 승계, 증여. 네,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산 기준을 유지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요새 뭐 친척들 만나면은 사돈의 팔촌 다 네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6촌 혈족이었는데 네. 4촌 혈족으로 줄이고 4촌 1척은 3촌 인척으로 줄이는 정도. 최대 주주에 대해서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A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인데 한 25% 갖고 있고 2대, 3대, 4대가 알고 보니까 다 가족들이에요. 그 개인 최대주주겠지 뭐. 네, 개인 최대 개인 주주. 최대. 개인 최대 주주. 네, 개인 최대 주주. 개인 중에 네. 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와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지금 취재 지시를 주신 건데 네. 제가 이제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취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됐습니다. 하세요. 계속. 다시 갔다 오세요. 다시 갔다 와. 그럼 또 오늘 공정거래 위해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됐다고.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뉴스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예, 그 북한 관련 뉴스가 요즘에는 좀 아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적어서 좀 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뉴스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의 2m 크기의 무인기가 남한의 항공
그리고 서울 북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은평까지 왔대 은평. 예, 근데 전투기까지 띄워서 했지만 놓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소형 무인기 우리는 보통 드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한 5시간여 동안 우리 영공을 떠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드론이라 그러면 중동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드론이 가서 막 폭탄도 날리고 막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경기도 일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좀 포착이 됐고요. 총 5대인데 4대는 한 강화도 일대를 비행을 했고 한 대는 파주 인근을 거쳐서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상공을 나머지 한 4대 정도, 한 대, 이게 서울 북부까지 왔던 데는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녔고 4대는 이제 탐지에서 소실대까지 한 5시간여 동안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도 대응을 했습니다. 한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한 100여 발 정도 사격을 했는데 네. 격추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뭐 일단 경고 방송을 무인기에다 하면 아니 그 저도 뭐 거기다 왜 경고를 해? 아니 즉각시 즉각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무인기라는 것을 둘 때 뭐 근처에서 할 수도 있대요. 뭐 간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조종을. 예. 그래서 저쪽에 또 이제 북한 이 북쪽으로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고 방송을 한 거고 이게 사실 헬기에서 20mm 기관총으로 이제 쏘는데 무인기를 겨냥한 조준 사격이 아니라 항적을 향해서 발사한 거는 일종의 위협이라고 해요. 이게 조종 인원이 발진 기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효과가 아예 없었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종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무인기를 포착했다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좀 일부 하자면 여기가 이제 민간인 지역이다 보니까 무인기를 격추를 하거나 거기서 대규모로 공습을 할 경우에 아파트 같은 거.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또 좀 예상될 수 피해가 있으니까. 예상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전을 펼치지 못했었다라는 게 좀 민간 군사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을 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속상하죠. 우리 네. 입장에서 우리나라 상공을 저렇게 막 무인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혹시라도 뭐 폭탄 같은 거 실려 있었으면 어떡할 거며 여기에 쫙 정찰되는 거를 다 우리나라 보고 갔으면 어떡할 거며 최근에 뭐 북한 위성이 또 우리나라 상공을 좀 찍어갖고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무인기가 무장을 했는지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폭탄 같은 게 확정이 돼 있었으면 좀 상당히 위험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뚫린다는 게 구조적으로 문제네, 그죠? 어? 그죠? 근데 그 북한이 찍은 그 우리 위성 사진인 거 보셨어요? 항공 사진인 거. 못 봤어요. 조금 허접하긴 하더라고요. 네이버 지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아니 네이버 지도가 훨씬 정확해 보니까 예, 너무 좀 약간 후지더라고요.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일종의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해상도를 높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게 또 인공지능 기능으로 좀 많이들 하거든요. 해상도가 낮아도 사진을 여러 개 찍은 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다시 네.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는 무인기 같은 거잖아요. 핵미사일은 진짜 쏜다는 게 정말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무인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보다는 도발 가능성이 아니, 이제 좀 러우 있으니까. 전쟁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의 군 그 비행장이라든지 이런데 예. 무인기로 가자. 무인기로 다 네. 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위력적인 거예요. 사실 저게 재래식 그 군비 경쟁 체제에서 그죠? 그리고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빠져나온 이후에 거기 지도자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간 상황에서 무인기 띄워가지고 그렇죠. 또 사망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제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까지 이북 지역으로 투입을 했다고 해요. 이게 군 정찰기가 군사분계선 넘어간 거는 이번이 사상 최초거든요. 우리가 넘어간 거? 예, 이번에 좀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2018년 9.19 합의에 따라서 그 군사분계선에서는 이제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구역은 15km 안에서는 무인기 비행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도 어겼고 이제 우리도 어겨서 사실상 좀 무색해진 상황이고요. 이제 군 당국자는 이제 적의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이것도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공군의 KA-1 경 공격기가 한 대가 이륙하던 중에 추락을 해서 아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못 잡았고 네. 그거 잡으러 간다 그랬던 경 공격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조종사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 공격기는 좀 피해를 봤고요. 무인기 잡으러 가다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공군의 공중 전력이 추락한 게 올해 벌써 5번째 일이거든요. 이전에 또 그 유도탄 사격 대회 중에서 그 천궁 한 발도 비행 중에 폭발하던 일이 좀 있었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훈련이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모르겠어요. 코스피에 여기가 바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물샐 틈 없는 안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 네? 두 번째, 되게 클리셰 우리 비유가 좀 식상해서 그 예비군 훈련 가면 항상 네.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유머할 때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심각해요 이게. 왜냐면 솔직히 저 진짜 뭐 하면 유사시에 진짜 중요 시설들에 대해서 저 무인기 와가지고 툭툭툭툭 하면 어떡하냐는 이거야. 그렇죠. 예? 예. 우리도 한번 좀 강력하게 응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무인기 잡기가 쉽진 않다고들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하는데 뭐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맘쯤 되면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올해를 돌아보는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의 한 해를 정리한 보도를 했습니다. 좀 많은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일단 어떠세요? 뭐 정프로님이나 김프로님은 한 해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좀 꼽으시면 김프로님은 좀 어떤 일 좀 기억에 남으세요? 올해 네, 올해. 저는 뭐 사실 금리 인상, 저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 봐가지고. 저는 그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시청자 여러분 만난 게 제일 큰 기억에 좀 남습니다. 저는 3프로 TV에서 저를 받아주신 거. 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김프로님? 그냥 그걸로 가실래요? 아니 내가 받기는 내가 받았거든. 이제 받았더니 정프로 라인이 돼버리네. 내가 꼬신 거거든 사실. 근데 네. 바로 네. 라인을 바꿨어. 방송에는 정프로님 라인, 아유. 방송 끝나면 김프로님 라인. 예, 1월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FOMC가 본격적으로 대응했던 게 1월이에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 파월이 그 역사적인 멘트를 남겼죠.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주식하기 제일 안 좋은 달은 1월, 2월, 3월 제롬 파월. 이라는 농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1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3월 FOMC부터 본격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너무나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된 거는 1월의 경고로부터 시작됐었다라는 거고요.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지역 내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고요. 3월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고 전쟁의 영향으로 수요 공급단에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에 우리나라에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원숭이 두창이 미국 시장, 미국에 좀 확산이 됐었고요. 6월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지만 6월에 여성의 낙태 문제를 합법화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미국 거였죠. 얘기들입니다. 굉장히 큰 거였죠. 이게 큰 사회적 파문은 야기했고 이게 11월 중간 선거에까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월에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얘기. IRA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좀 차별받는 상황이 시작이 됐고요. 10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거의 2달여 동안 정말 그 혼돈에 빠뜨렸던 우리의 서학개미 형님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트위터 인수가 있었고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사 회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거를 한 해를 한 줄 평을 한 것을 보니까 한 줄 평이 재밌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다. 더 나쁠 수도 있었다. 예,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난 일에 비해서는 최악까지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정도의 평가였어요. 우리를 그냥 돌아봤을 때도 이번에 시장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뭐 최악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정도의 키워드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신선하네요. 보통 이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이보다 더 최악일 수도 있었다. 네. 그래서 자. 우리도 뭐 아직 날짜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3프로가 뽑은 올해 10대 이벤트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프로가 뽑은 올해의 10대 사건, 경제 사고. 이벤트. 예. 좋습니다. 그거 한번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하면 어떨까 싶네요. 예, 제가 취합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네. 그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공식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데 그 대혼란의 소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그것 했는데 때문에 그래요? 저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한 얘기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통 9일간 생산 중단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1일까지 쭉 그냥 생산 중단을 하는데 이전 뭐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크리스마스 휴가 미국식 크리스마스 휴가와 연말 뭐 그냥 뭐 노나보다. 뭐 중국의 뭐 연말 분위기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냥 통보만 한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뭘 하냐 안 하냐 물어보거나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게 뭐 중국의 뭐 당국의 방침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외신들이 전달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을 보고서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게 9일간 생산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이나 공급업체 직원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은 뭐 현대차 공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해서 라인이 멈춘 적도 있고 부품업체에서 생산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거쳐서 부품 조달차들 때문에 멈춘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런 일들이 뭐 우리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그동안 충분히 재고가 많아서 9일 생산 중단이 주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신들의 보도인데요. 이 부분은 또 저런 부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자동차 살 분위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생산 중단 가능성도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 공장의 연산 능력이 연간 생산 능력이 연간 75만 대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테슬라 구매자들의 대기 기간이 최대 5배 길었던 9월에 비해 단축돼 현재는 4주 안에 차량을 받을 수 있다. 5배라 그러면 4주면 한 달이잖아요. 네. 예전에 주문하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던 게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 중국 정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해외 외국인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만약에 직원을 파견한다 그러시면 정 대표님 저 파견하시겠습니까? 중국에요? 예. 저는 권 팀장님을 중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정 대표님 바도 없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두고 싶습니다. 예,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 격리에서 3일 격리, 그러니까 원래 보통 입국을 하게 되면은 네. 5일 동안 시설 격리를 했다가 3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서 8일 동안 격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별도 격리를 신청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만 하면 된다라는 걸로 1월 8일 동안 바뀌고요. 48시간 전에 실행했던 PCR 음성 결과가 있으면은 네. 들어가서 바로 PCR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팍스로비드 이거 네네네. 이전에 안 썼거든요. 근데 베이징 당국에서 좀 쓴다 그러고 있고 이게 지금 중국이 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좀 약을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홍콩도 다음 달에 전면 개방될 전망이 나타나면서 품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해열제 등의 수출 제한 조치 검토가 될 정도로 거의 뭐 의약품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영주권 없어도 무료 접종해주고 있고 여기 그 어디더라? 마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백신들에서 그 외국 백신들 mRNA 백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받는 사람들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시노백 백신만 가지고 그게 좀 계속 버틸 게 아니라 좀 이제 외국 백신을 좀 들여서 국민들의 좀 건강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해야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집 피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뉴스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